김영철 대표님께서는 또 어떤 종목 눈에 띄게 보셨는지도 짚어볼까요? 네. LG 디스플레이는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다 이야기했는데요. LG 이노텍은 예상치보다는 부진했습니다. 18분기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요. 2분기 실적이 340억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장 끝나고 나왔었는데 시간에서 움직임들은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만은 시장의 예상치보다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이유 다 똑같습니다. 지금 아이폰이 판매 부진이 있었다라는 것에 따른 이러한 아이폰 관련주들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은 하반기 가면서 신제품이 나오면서 다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은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2분기에 340억의 영업 손실,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0억 원 정도의 예상 손실을 기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이것보다는 늘어난 수치였다라는 것에 시장의 충격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LG인텍은 잘 아시다시피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다가 최근 실적 발표를 앞두고 LG 디스플레이나 LG전자 전체적인 IT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반등이 나와줬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바닥권은 좀 다져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좀 초점을 두기보다는 잘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7이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좀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은 6S가 7 출시를 앞두고 판매량을 줄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 봤을 때는 아이폰의 인기는 여전하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단가 하락에 대한 압박을 좀 받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듀얼 카메라의 채택을 가능하게 되면서 LG노텍에 대한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블루콤 같은 종목도 어제 같이 좀 떨어졌던 상황들이었습니다. 블루콤이라는 종목은 역시나 아이폰의 매출 어느 정도 좀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블루투스 헤드셋이다라는 것을 좀 포인트를 두신다 그러면 앞으로 아이폰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 나왔을 때에 이러한 업종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뉴스 하나가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어제 실적에 부진한 실적이 나왔습니다만은 베트남 공장을 이제 설립을 하면서 좀 추가적인 인건비 절약을 가겠다라는 취지로 봤을 때는 앞으로에 대한 방향을 확실하게 내세워주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인건비를 절약하고 그리고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을 걸 것이다 라는 것에 좀 포인트를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도 역시나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보면 IT 관련주들의 질주가 나타나는 상황이고 철강주 같은 경우에도 나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약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약주 이야기는 오히려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더 우려하는 것은 바로 제약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약주 시장에서 성장으로서 기대감을 많이 모았었는데 화장품주와 더불어서 지금 약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우선 실적에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인데요. 어제 2분기 영업이익 176억 원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또 예상치 220억 원보다가 줄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되는 것은 예상치가 부진한 것을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좀 더 안 좋았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좋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이럴 때는 조금 더 우리가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연구개발과 광고 선전비입니다. 사실 지금 제약업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연구개발 그리고 광고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이 역시도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주들에게 불어온 시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이것 외에도 녹십자도 2분기 영업이 240억 원 역시나 예상치보다 부진했고요. 또한 어제는 악재까지 겹쳤던 동아 ST 같은 경우에는 미국 토비라 임상 실패 소식에 급락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거기다 실적도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부진한 제약주들에 대해서 참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제약주를 좀 살펴보고 왜 실적이 부진했고 예상치보다 좀 부진했는지 대해서 좀 체크하고 가는 것이 앞으로 하반기나 추가적인 상황들로 봤을 때는 올바른 대응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신뢰성 좀 찾기 위해서는 한 3분기, 4분기까지 지나서 시장이 조금 더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영철 대표님께서는 또 어떤 종목 사연이 있다라고 보셨어요? 이 종목은 실적에 우리가 뭐 기대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삼성전자의 실적이 호시적이 나오고 난 뒤에 반도체, OLED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특히나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원익 IPS의 뭐 강세는 반도체 중에서도 손꼽힌 흐름들을 보여줬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테라세미콘입니다.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원익 IPS로 이제 최대주주가 변경이 되고 난 뒤부터 기업들 실적들이 또 좋아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OLED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불어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하나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이 또한 대형주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형주들 쪽에서 관심들을 조금 조절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지난주에 반도체 OLED가 좀 괜찮다고 해가지고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 또 움직임은 미비하거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또 여기서 지겨워가지고 흔히 말하는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나 아니면 실적이 괜찮다 하는 종목들 쪽에 옮겨가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는 이러한 소형주들 쪽에서 좀 들고 가는 전략들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좀 부담은 많이 없어진 상황들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지금 상황에서 좀 한 단계 자리를 올려놓고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OLED의 뭐 수혜주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상당히 잘 아시는 부분일 것 같으니까 중요한 것은 아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는 생각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실적 발표라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으로 매수 타점을 잡으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절대로 뭐 성급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2분기 실적이라는 것은 좀 지내보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은 잘 아시다시피 6월 24일 날 이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브렉시트에 대한 그때 우려가 나오면서 또한 브렉시트의 찬성의 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때 급등했던 이유는 비트코인 때문에 급등을 했었는데 사실 제이시언 시스템은 지금 뭐 비트코인보다는 드론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두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는 지속적인 내리막길을 걸어왔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역배열의 흐름을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이제는 비트코인 이슈에서 다시 드론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즉 비트코인을 통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뻗어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거기에 강함보다가는 드론 쪽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두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 뭐 엊그제 한번 뉴스 나온 것도 뭐 드론을 이용해서 배달에 성공했다라는 뉴스들도 접했을 겁니다. 앞으로 시장에 대한 성장성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회성 테마를 지난 글로벌 산업이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태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실적 시즌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뭐 테마성이나 앞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실적 발표 나올 때 좀 저조한 실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기적인 실적이 저조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가시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실적 발표 불확실성이다라는 것은 저희가 다음 주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반기 보고서 나올 때까지 중소형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그리고 지금 강한 돌파에는 좀 강력한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상황들은 아름다운 조정을 거치고 충분히 당연한 조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만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수가 뭐 나름 괜찮습니다. 단지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뭐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은 최근 올라간다라는 것에 대한 좀 방향을 잡고 있다가 매도세가 나오니 투자자들이 조금 놀라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뭐 시장은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강력한 좀 모멘텀이 부족하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매도세는 뭐 크게 잦아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큼 뭐 수급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누구나 박스권 매매의 달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올라간 매도가 나오고 아래에 들어간 매수가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 약속하지 않는 약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IT의 흐름이 좋았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OLED나 뭐 반도체 쪽에 관심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길게 보는 전략, 계속해서 이제 이런 아까 전 LG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좋을 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매수 기회인데 쉽게 손이 안 가실 겁니다. 이럴 땐 조금 더 분할 매매에 접근으로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